반갑습니다. 코리아 잡스쿨 백미소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와 함께 직무 분석 편을 할 텐데요. 워크포스 교실의 직무 분석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직장이 아닌 직업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직무 분석편에 오시기에 앞서서 자기 분석편 하셨을 겁니다. 자기 분석에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을 텐데, 회사 분석과 그 매칭을 하기에는 이 직무 분석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무 아셔야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가 명확해지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직무 분석편 워크북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적성과 직무 매칭이 되는데요. 우리 워크포스 교실을 한 친구들은 회사 설립 다들 해보셨죠? 그리고 디스크도 해보셨고 MBTI를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요, 바로 직무 매칭 들어가시기보다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회사 설립을 통해서는요, CEO도 경험할 수 있고, 회계, 그리고 뭐 재무, 영업, 마케팅 등등의 부서를 경험해보면서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내가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지 조금은 그 참여와 흥미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직무를 이해하는 게 좋고, 역시나 우리 학생들 역시 여러분이 역할 분담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직무는요, 사실 200개가 넘습니다. 총 합쳐서 지금 600개라고 하거든요. 직업은 2만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니까 사실상 힘든데, 오늘은 크게 요약된 어떤 직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직업 정보의 그 탐색과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나의 전공과 관련 직업 알아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전공과 관련 직업 탐색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으셔야 됩니다. 계열과 전공과 관련된 직업 리스트를 적으셔야 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상업계열 같은 경우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물론 상업계열이죠. 그리고 상업계열에서 여러분이 3학급 또는 2학급 정도 학과가 나뉘어져 있어요. 특성화 학과가 있죠. 이 중에서 금융정보과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상업계, 공업계가 공존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라고 했을 때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이 같이 있죠. 상업계열, 공업계열 같이 적으십시오. 적고 그 학과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보과가 있는 곳도 있고 또 IT과가 있고, 여러분이 특성화 학과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사실업고 농업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특성화 계열과 그리고 학과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포털을 통해서 내가 이 학과일 때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리스트를 여러분이 취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도 다 알려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서치를 하신 다음에 이곳에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그 금융정보과를 나왔을 때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서치를 해보니까 시중은행, 중대형 증권회사, 카드사 등등등, 또 이 다음에 CDP가 됐을 때, 커리어 디벨롭이 됐을 때는 국제금융 관련 기관도 들어가고요. 또 넓게는 일반 기업의 금융 관련 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로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치를 하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이 직업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많은 직업군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번 깊숙이 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직무를 정말로 탐색해 보시는 건데, 자, 금융정보학과다 중에서 시중은행에 지금 들어가겠다 했어요. 시중은행 뭐가 있을까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많아요. 그 중에서 IBK 기업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왜냐? 공채로 여러분 많이 뽑거든요. 자, 직업명에 그러면 IBK 기업은행의 은행 텔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은행 텔러가 됐을 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일은 창구 업무 전담이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예금, 공과금, 카드, 보험 등의 업무 처리를 합니다. 사실 창구에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띵동 띵동 오실 때마다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업무를 하시고요. 2, 3년차가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떤 펀드 투자 상담사다, 증권 투자 상담사가 있음에 따라서 고객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일단 하는 일은 텔러로서는 여기까지고요. 선호 인재상은 여러분
여러분이 기업은행의 회사 소개에 들어가셔서 선호 인재상, 가치체계, 비전, 미션 이거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대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최고의 인재, 최고의 직장,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업은행은 인재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서 신뢰, 도전, 열정 이러한 인재상의 한 꼭지를 나열했는데 여기에 나의 분석에서 나왔던 성향을 매칭시키셔야 됩니다. 이 세 개 모두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다는 말도 안 되죠. 한두 개 정도 찝으셔서 여러분의 장점과 연결시키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다음은 보수 및 복리 후생과 우대 사항들인데요. 시중은행처럼 대기업 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에 이걸 오픈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보수 및 복리 후생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해서 블로그도 좋고 카페도 좋고 서치해서 여러분이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00만 원 수준이라고 그 복리 후생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지나면 2, 3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봉지 후생비, 자기개발비를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2,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지 모르고 가셨다가 생각보다 적게 받네? 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못 누릴 수도 있죠. 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서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차상위 계층에게는 우대를 합니다. 또한 자격사항에서 보면요. 금융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졸층을 보면 한 9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금융권은 이렇습니다만 다른 공업계열도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는 자격증이 나오죠. 여러분이 그 자격증이 우대되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직업 정보를 여러분이 다 적으셨다면 나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요약표에 보면 경영지원직, 영업유통직, 생산, 연구직과 같은 공업계, 상업계 다 있습니다. IT, 전산직, 그리고 디자인직까지 있죠. 또 상공업계에 공존해서 갈 수 있는 게 이 서비스직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향후에 지금도 공채 또 공사 같은 경우 전문직 기타직 뽑는데 여러분 여기도 지원할 수 있고요.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성화 계열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나의 학과에서는 어디로 가면 좋은지, 나 여기 좀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의 밑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끝났다면 여러분이 직업 선택과 나의 데이터 매칭을 해보실 텐데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요. 나의 그 직업에 내 능력이 얼만큼 가지고 있고 또 나는 거기에 얼만큼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 직업에서 어떤 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치관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흥미적인 부분을 좀 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그 진단하는 루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적성과 직업 매칭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좀 워크시트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사실 막상 적으려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직업 선택 시 저는요, 성취, 그리고 인정, 그리고 안정,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가치관의 주요도를 봅니다. 저는 스스로 목표 수립을 해서 달성하는 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타인으로부터 인정이 중요합니다.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으면 사실 이 성취나 이 어떤 슬로건의 이 단어에 따라서 연구직이다, 뭐 관리자다, 어떠한 그 직업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진단을 하게 되시면요. 그리고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으실 수 있는데 이 단어 선별이 또 힘드시다면 40페이지에 기업 가치관 항목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옳고 그른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중요시 생각하고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를 적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직업 탐색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진단을 하실 텐데요. 검사 사이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보센터, 커리어넷, 그리고 정보 시스템, 청소년 워크넷 총 4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커리어넷을 좀 보시면요. 직업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과목별 그 흥미 검사, 상세 능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 진단 시트를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고 다 무료십니다. 검사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예약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진단 시트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가치관, 흥미, 적성 측정 영역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단을 꼭 받으시고 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북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다시 만날 때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그런 상담 시트지를 통해서 아마 더 상세히 상담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검사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리라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분석지를 요약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요약을 해 나가면서 직업의 방향을 조금씩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나의 직업 흥미 유형이 무엇인지 적성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을 좀 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추천 직업 중 가장 관심 있는 직업 베스트 3개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너무 많이 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예시로 한 3가지를 적으시고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 관련 자격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노력할 것은 무엇인지 적으셔야 되는데 또 막연하실 것 같아서 이 예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이 경우에는 상업 계열에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하고 향후에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해서 똑같이 커리어넷에서 이런 상담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 3가지 정도 본인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것도 찾았고요. 자,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 업계 선배를 통해서 그 감상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직업군이 하나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롤모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업계 선배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요구 자격이 무엇인지,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또 이 직업의 장단이 무엇인지, 근무 여건은 어떤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우리 워크북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좀 감상문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거에 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막연하게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지 어떤 플랜 시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계 선배를 통한 직업 탐색 감상문을 반드시 작성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업계 롤모델을 만난 다음엔 자격 취득을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우리 특성화 뭡니까? 어떤 특성화 계열의 마이스터들 아닙니까? 자격 취득을 누구보다 빨리 합니다. 해서 업무에 맞는 그 자격 취득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보여드린 직업 상담사를 하겠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월달과 4월달에 필기 시험이 있거든요. 실기 시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세부 목표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부 목표를 적으시고 또 평가 반성까지 해보시고요. 직업 상담사뿐만 아니죠. 한 2-3개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산 회계가 필요하다. 무역 영어가 필요하다. 뭐 공업계 계열의 기술 자격증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자격 취득과 이 직무 분석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 후에 그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 준비하시지 뭐 다 있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 계열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실 것. 2번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내 적성이, 내 능력이 아직은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따고 싶어. 욕심이 앞서서 했다가 흥미를 먼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을 취득하시고요. 세 번째, 자격 시험일과 주요도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9월달, 11월달 시험이 있다면 9월달에 완전히 집중하시고 11월달은 잊어버리세요. 9월달 시험 먼저 하시고 11월달 하겠다.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준비하시고, 네 번째, 자격 취득은 전문성 인정보다는 그 노력을 준비한 어떤 관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자격 취득했다고 야 나는 이제 나는 취득했으니까 전부 다 취업을 할 거야. 이 자격증이 나의 전문성을 입증시켜 줄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시고요. 전문성이 아닌 여러분의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지 그 정도 기업은 참석한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장의 유망 자격증이라고 해서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계열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흥미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 다 하니까 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따시길 바라면서 48페이지 아래 직무 직급별 CDP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직급에는 이렇게 직급 대리, 과장, 부장별로 이런 일을 하구나. 여러분이 그 요약표를 좀 보시면서 향후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모든 워크북 시트지 작성법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열별 직무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의 그 직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마치면 지금 바로 워크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